네, 보드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조선시대 때의 그 왕 중에서 가장 최장수의 어떤 제위, 그리고 또 최장수한 영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 그러면은 뭐 영정 이 사전도 나오지만은 영조 그러면 어, 가장 장수했던 임금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물론 오래 살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업적도 상당히 또 많았다라고도 이렇게 평가받는. 그래서 한국사 시험 볼 때도 영조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제법 나오는 편이죠. 뭐 균역법을 뭐 실시를 했고 또 탕평책을 실시했고 그래서 붕당 정치를 갖다가 최대한 억제시키면서 새로운 조선시대 때 신르네상스를 갖다가 창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좀 과찬의 그런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영조죠. 하지만 영조는 이 뭐라 그럴까 앞전의 왕 경종 즉 장희빈의 왕의 그 이복 동생으로서 어떤 그 정통적인 왕의 계승을 갖다가 받지 못한 그런 또 컴플렉스를 또 가지고 있던 왕이 또 영조였죠. 자, 이렇게 제21대 조선 임금 영조는 어떤 분당 정치를 갖다가 폐해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탕평책을 시행했고 또한 백성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방금 얘기했던 뭐 균형법을 실시한 그런 명군 중의 한 명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자, 이러한 그 영조가 무려 51년 7개월이란 엄청난 재위 기간과 83, 83세죠. 83이라는 조선 왕조 역대 임금 중 가장 최장수 기록을 보유한 그런 왕으로 딱 기네스북감이죠.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는 분이 바로 영조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봅니다. 자, 영조가 83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조선 왕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일까요? 평균 뭐 47세라고 하네요. 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병, 임명선, 광인휘원, 식수경영, 정순원철, 고순 해서 27명의 왕 중에 평균 수명이 47세라는 것은 와 이건 뭐 정말 너무 단명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47세 그럼 이건 뭐 요절도 이런저런 요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이 왕들, 성군들, 뭐, 뭐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아, 세종대왕 그러면 참, 세종대왕도 53세에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그렇게 죽이지 살리면서 그 왕제의 난을 비롯해가지고서 정말 그 피비리 나는 싸움을 해서 그 정권을 잡았던 이방원, 태종도 뭐 56살에 죽었고, 그 다음에 단군, 그 조카를 갖다가, 그죠? 유배시키고, 노상군에서 강변시켜서 결국은 죽음이 이뤘던 사악한 군주, 나쁜 삼촌, 세조. 자, 세조도 뭐, 51살에 죽었고. 그러니까 지금 진짜 50 겨우 넘은 왕들이에요. 그럼 뭐, 누구야? 뭐, 그 북벌을 하자고 막, 그, 난리 쳤던, 효종. 아, 효종은 40살에 죽었어요. 또, 조선시대 때 그 르네상스를 창조했던 정말 그 옛 그 조선의 찬란함을 갖다 부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왕 영조에 이어서 왕을 이어봤던 그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죠. 정조도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50을 못 넘기고 49살에 죽음을 맞이했죠. 야, 그러다 보니 16살에 죽은 뭐 단종을 비롯해서 쭉 보니까는 역대 임금 중에 70 넘긴 사람은 뭐 태조 2, 3대 정도가 73, 74세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는 거의 뭐 50대. 최근에 이제 우리 마지막 고종이 67세, 아들 순종은 52세. 그야말로 단명의 단명이에요. 이건 뭐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훌륭한 임금들이 생각보다 많이 살지 못했다. 약간은 알고는 있었지만 신선한 그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100세 시대에 평균 수명이 47세라는 거 엄청난 충격이었죠. 자, 그렇다면 왜 왕들은 장수하지 못했다? 당연히 식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보통 왕들, 조선의 임금들은 식사를 갖다가 하루에 5끼를 먹었다고 그래요. 5끼? 우리 보통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현대인들은. 제가 볼 때는 하루에 3끼를 갖다가 제대로 챙겨 먹는 부류, 나이 때는 뭐, 그야말로 직장이 없거나, 또, 이런 분들이나 뭐 챙겨 먹지, 젊은 샐러리맨들 내가 볼 때는 하루 3끼 그렇게,
또박또박 챙겨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조선의 임금은 5개, 5개. 그래서 이제 아침 7시에 뭐 초조반 그래가지고서 7시 전에 무슨 뭐 미음 또는 뭐 타락주 같은 거 먹었고요. 그래서 아침상은 한 10시경에 나오는데 사진이 나보듯이 밥과 이 국 또는 요런 것은 김치 이런 건 기본 그 이 메뉴에 딱 그러니까 이 12자 반상이 포함도 안 돼요. 요거는 기본 저기 그 세팅이고 그다음에 그죠? 뭐 갈비 뭐 삼겹살이 없었겠죠. 뭐 하여튼 뭐 찜 뭐 해서 전골 푸짐하게 이게 나와요. 수라상 임금 수라상. 자, 이렇게 해서 푹 먹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점심시간 때는 뭐예요? 아니 10시경에 아침 먹었는데 점심이 또 들어갈 수 있나? 오후에 좀 먹는 간식 정도 되겠죠. 일단 국수 같은 거, 장국, 다과 같은 거 먹고 그다음에 또 오후 5시 전후 해서 저녁 식사를 또 하는데 저녁 식사 역시 지금에 보이는 12자 반상으로 또 푹. 그리고 뭐예요? 야창. 또 배고파? 왜? 저녁 일찍 먹었으니까 그때는 뭐 약과 뭐 수정과 식혜, 죽 이런 것도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5끼를 먹으니까는 뭐야?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 우리도 지금 많이 먹으면 성인병 같은 거 걸리죠. 왜 왕들은 장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운동량의 절대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5끼를 먹는데 그나마 좀 헬스장에 가서 좀 러닝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칼로리를 빼고 그래야 되는데 조선시대 때 왕은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이 또 안 됐던 모양이죠. 움직이면은 그냥 뭐 임금님 수레를 갖다가 해서 수레 열차 불에 가서 타고 뭐 좀 움직이려 그러면 궁녀들이 와서 뭐 발도 닦아주고 하다못해 매트리를 가지고서 용변 보는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안 있으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운동량이 절대 부족, 절대 부족. 그리고 또 뭡니까 부인 즉 그 지나친 여색을 많이 탐했다. 다시 얘기해서 보니까 보통 조선 시대 때 임금님들이 부인이 뭐예요? 기본이 10명, 10명이 뭡니까? 태종, 뭐, 성종, 이런 분들은, 12명, 또 뭐, 성종, 중종, 부인들이 뭐, 13명, 17명,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난 자식만 해도 보통 20명이 넘어가는 숫자. 세종대왕님도 마찬가지. 신세도 돌아가셨지만은, 세종대왕께서도, 한 20명 이상의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몸에서 전기가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 왕이 장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왕은 뭐예요? 지나친 스트레스를 또 받고 있었죠. 자, 왕과 신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그야말로 왕이 전권이 힘들고 왕 앞에 뭡니까? 진짜 왕이 큰 소리 치면 깨갱했던 그런 무릎을 꿇었던 그런 시대가 몇 개나 있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태조 이황원, 이방원 있을 때, 상원 있을 때 어디 신하들이 왕한테 맘먹어? 또 세조 때도 마찬가지죠. 신하들이 깜빡 죽었죠. 이 두 왕 정도 그래 제하고는 거의 다 신하들이 맘먹었어. 특히 뭐 성종 때라든가 명종 때라든가 이럴 때는 뭐 신하들이 거의 뭐 왕하고 맘먹을 정도로 즉 군과 신이 같이 나라를 움직였다 해서 군신 공치라는 그런 말까지 났고 또 군약신강 즉 임금은 약했고 신하가 강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임금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났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는 장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원인들이 직접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왕들이 장수하지 못한 것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식생활 소식해야 되는데 그리고 운동량이 절대로 부족했다. 스스로 운동량을 하지 않았다. 옛날에 뭐 격구라든가 또 뭐 연산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태조 이방원으로 말을 몰고 사냥터 또 가고 그랬었지만 그 이유는 거의 안 했다. 신하들이 하도 브레이크를 많이 걸어가지고 그리고 또 많은 궁녀들과 지나친 여색을 타면서 몸에 전기를 빼버렸다. 그리고 어떤 신하들에 의한 그런 이 간섭, 말을 안 듣는 그래서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것이 이제 바로 역대 임금들의 평균 수명 47세의 기본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반면에 영조의 식생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영조는 바로 역대 임금들이 12자 반상, 아침,
전에 조반, 아침, 중식, 그다음에 저녁, 그다음에 야참 이 5끼지만은 거기다 12첩 반상이죠. 제가 좋아하는 갈비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사내지매가 다 왔겠죠. 당연히 뭐 임금이니까. 하지만 영조는 하루 3끼를 먹었다 그래요. 그것도 주로 채소 위주로 식생을 했고 밥도 현미처럼 아주 꼬들꼬들한 이런 것을 이렇게 먹었다고 하네요. 아, 임금님이 그래도 수라상하면 산해진미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근검 절약의 정신으로 생활했다. 영조의 어머니가 이제 무술이였죠. 무술이라는 그 직책이 뭡니까? 무술이는 소위 얘기해서 이 임금이 사는 그런 궁궐에서 그야말로 허들에 잡일을 하는 그런 직책이었죠. 빨래하고. 그러니까 궁녀도 아니야. 궁녀도 아니야.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릴 때 자랐던 영조는 뭡니까? 어머니의 그런 이 근검, 또 어머니의 그 절약, 이런 걸 눈으로 봤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왕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주령을 또 발표를 했어요. 금주, 술. 근데 이게 좀 심했어. 그 조상한테 차례를 지낼 때 술을 당연히 이제 올려야 되는데, 제사 지낼 때도 술을 갖다가 못 올리게 해서, 백성들로부터 좀 원망을 샀던 왕이 바로 또 영조예요. 하지만 또 몰래 또 술을 또 마셨다는 그런 또 야화도 있긴 있어요. 아무리 저거 해도 뭐 술을 좀 마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술을, 금주령을 해서 금난방이라는 어떤 술 마시면 술 이렇게 제조하다가 걸리면은 처벌하는 뭐 그런 것까지 만들 정도니까는 본인 스스로도 술은 그렇게 좀 멀리 했겠죠. 하지만 이것은 썩 좋은 그런 정책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술 본인이 안 마시면 됐지. 흥청망청 마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명분은 그거죠. 좀 나라 경제가 어렵고 또 흉년도 계속 오는데 술은 쌀로 만드는데 왜 쌀을 갖다 그런 데다가 허비하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금지령을 만든 것 같은데 이건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자를 멀리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역대 임금들 중에 거의 뭐 평균적으로 1년 반에 한 명씩 이 부인을 갖다가 바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조도 물론 후궁이 있고 있었지만은 역대 임금에 비해서는 거의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떤 부인과 후궁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를 멀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눈물의 대명사 그러면 또 영조예요. 자, 영조가 어떤 뭐 쇼맨십이라기보다도 좀 눈물이 좀 많았긴 많았던 것 같아요.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또 백성들의 어떤 현황,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을 갖다가 실제로 나가서 어떤 신문고처럼 어떤 백성들의 어려움 하소연을 듣고 올 때는 영조는 그야말로 눈물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또 간혹 이렇게 신하들과 함께 어떤 정연이라고 그러죠. 토론할 때 어떤 자기의 앞에 황형이라고 표현하는데 경경을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붉어지면서 앞에 경경을 그리는 그런 마음에 눈물을 갖다가 많이 흘렸다라는 것은 왕조 실록에 많이 적혀 있어요. 자, 하다 보니까는 영조의 특기는 눈물이었다. 근데 눈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저도 몰랐지만 눈물이 여러분들 눈물이 가끔 흘리잖아요. 뭐 감동의 눈물을 흘리던 또 뭐 슬픔의 눈물을 흘리던 어떤 눈물을 확 뽑아내면은 약간 좀 개운한 뭐 그러한 느낌 안 드세요? 좀 약간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우리 몸 신체에 무슨 망간이라는 그런 이제 물질이 배출이 되는데 이 망간이라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뭐 미국의 뭐 생물학자 윌리엄 프레이 박사가 뭐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관련된 물질을 갖다가 씻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잘 울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눈물을 좀 흘려본 적이 있는데 뭐 기쁨의 눈물, 감동의 눈물, 슬픔의 눈물 하다 보면 약간 개운하다 이런
그래서 눈물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그 미네랄의 일종인 망간을 갖다가 몸 밖으로 배출을 해주는데, 이 망간은 이 혈액에 있는 성분, 혈액보다 약 30배가 많이 함유가 돼 있대요. 그래서 눈물 많이 흘림으로써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망간, 요것이 신체 순환, 혈액 순환에 큰 도움을 줬다. 이런 식으로 또 그 설명이 되면서 요것이 영조가 83세까지 살 수 있는 어떤 장수의 역할, 그 요인이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은 눈물을 많이 흘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눈물과 건강의 효과가 바로 장수의 비결로 가는 걸까요? 지금 한번 전 묻고 싶어요. 100세 이상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혹시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눈물 많이 흘렸냐고요. 그러면 그래 나 눈물 많이 흘렸어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 영조 자체가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서 이렇게 장수한 것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 영조가 83세,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조선 시대의 평균 그 이 수명이 45세에서 한 48세 사이가 평균 수명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60 넘기면은 한갑 잔치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긴 드네요. 자, 남들이 50도 못 넘기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영조는 83세, 즉 일반 백성들이 약 2배 이상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은 바로 채식. 그죠? 그러니까 고기를 아직 안 먹으면, 고기에서 나오는 단백질 주는 이제 어류, 생선에서 많이 취했다라고 하고요. 채식, 현미, 우리 흰 쌀밥이 아니라 현미를 주로 먹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정확히 딱 때를 가리지 않고 꼭 챙겨 먹었다. 그리고 눈물의 왕이었다. 자기가 약간 정책을 갖다가 펼칠 때 불리하면은 눈물. 자기가 뭔가 추진하겠다 해서 신하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때도 눈물.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뉘우침을 증명하는 방법은 눈물을 강요했다. 눈물. 즉 건강, 채식, 그 다음에 여색의 멀리함, 근검 전략, 이런 것들이 바로 영조가 83세까지 장수했다는 장수의 비결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모두 장수하는 100세 시대에 이 영조처럼 살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끼를 먹되 주로 채식, 그리고 현미 좀 먹고요. 그리고 우리 또 눈물도 많이 흘립시다. 그러면 장수합니다. 영조처럼. 믿거나 말거나. 자, 모두의 목사 김범석이었습니다.